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연 배우 두 분께서 모두 장신이신데요. 특히 서원 배우님은 190cm가 넘다 보니 재찬 배우님과의 설레는 키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배우님의 큰 키나 키 차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시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발받침이나 매너 다리를 해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매너다리 할 정도로 재찬이가 작지가 않고요. 음. 또 촬영할 때 뭐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키 차이가 나는 게 좀 더 설렘 포인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재찬이가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얼굴도 작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재찬이가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제가 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이 가끔씩 우리 재영이 지켜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각도 잘 잡아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제가 정말 두 분 모두 얼굴이 작으신 배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 큰 얼굴이 이제 생각이 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그 키 차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 얘기해 주세요. 맨날 촬영장에서 이제 막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이제 말하지 마. 재찬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놀리는 거 있죠. 와 진짜 입시에 아니야. 이게 진짜 가끔 놀리고 하셨네요. 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개 사과하세요. 공개 사과. 네. 재찬이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근데 가끔 진짜 제가 구두를 신으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장난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두 분이 호흡이 이제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도 이제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피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형 금지령에 대한 에피소드를 감독님의 시선에서 자세히 듣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주셨대요. 금지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워낙 이제 두 분이 친하고 서원 배우님이 재찬 배우님을 굉장히 귀여워하다 보니까 이게 초반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여워하는 눈빛이 계속 담겨져 있더라고요, 서원님 눈빛에. 두 분 다 메소드 연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후반의 연기를 이제 초반부터 끌고 왔던 거죠, 메소드를. 그래서 이제 좀 그만 그윽하게 봐라. 그만 다가가면 좋겠다. 그만 만졌으면 좋겠다. 뭐 요런 식의 제가 금지를 여러 번 내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감독님께서 훌륭한 연출자세요. 사실은 이제 근데 저는 억울해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왜요? 왜 억울하세요? 이게 금지를 당했을 때 재찬이가 앞에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막 그랬거든요. 너 안 귀여워. 너 진짜 하나도 안 귀여워, 재찬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재찬이는 약간 이래도 안 귀여워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렇게 막 애교를 부려요. 그러면 전 또 불려요. 이게 되게 같이 둘이 잘 놀다가 쉬는 시간에 어디 갔다 오면 갑자기 정색하면서 너 안 귀여워 그러시는데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기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저의 표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캐릭터에 몰입을 하셨으면 두 배우께서 이런 쉬는 시간에도 이제 캐릭터 상태로 지냈던 거네요. 맞아요. 네. 네. 두 분이 워낙 친해서 그 케미를 이제 저는 덕을 많이 봤었죠. 좀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흐뭇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역시 감독님께서 그 배우들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이제 그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거는 다 감독님께서 훌륭한 연출자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두들 동의를 우리 해주시네요. 배우분들도. 그럼요. 예, 상추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드라마 보는 모든 분들께서 7화의 키스씬을 아주 기대 중인데요. 아무래도 서함님께서는 다른 작품에서 키스씬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다 보니까 헐, 다른 작품에서 찍으셨던 키스씬은 네? 몇세 키스씬 같은지,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등급이 질문이 안 몇 들렸습니다. 세 키스씬 같은 건지. 아, 다른 작품에서, 아, 서함님께서 다른 작품에서 네. 찍으셨던 키스씬은 그 등급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 기준 등급으로 이제 몇 세 기준 키스씬인지, 시멘틱 에러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등급위원회에서 보통 몇 세에 해당되는지, 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촬영한 키스씬은요, 12세일 것 같고, 시멘틱 에러는 15세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 한 단계 올라갔네요. 네네. 이거는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는 몇 세를 연출을 의도를 하셨는지요? 저는 사실 4화부터 15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12세가 나와가지고 좀 속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들한테만 말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널리 퍼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무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좀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적당히 이제 감추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예. 아, 네,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적당히 12세, 15세도 이제 충분히 상상하기 나름이라는 제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제 박수환 배우님, 재찬 배우님 두 분께 각각 하나씩 각기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환 배우님, 이거는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이모티콘으로 눈사람님이십니다. 네네. 박수환 배우님, 시멘틱 에러 첫 촬영 날, 첫 신 촬영 때, 그리고 마지막 촬영 날, 최종 마지막 신 촬영 때 장재영 역할을 하면서 느낀 기분이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첫 촬영 때는 그냥 정말 부담감이 그냥 100이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부담감이 커가지고 좀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좀 스태프분들이나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많이 회차를 지날수록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좀 현장 자체를 좀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또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사랑하다가 갑자기 두 번째 씬에 뭐 또 괴롭히고 이런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감독님 디렉션이 정말 디테일하세요. 진짜 그래서 그거 덕분에 좀 순탄하게 촬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재찬 네. 배우님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촬영할 때와 마지막 네. 날, 이제 마지막 씬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 뭐, 이제 느낀 기분이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같은 질문을 재찬 배우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작품 준비를 할 때는 일단 왓챠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원작도 되게 큰 작품이었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엄청 커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한 상태로 촬영을 처음에는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는 사실 진짜 저도 신기한 게 되게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상우라는 캐릭터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아쉬움? 그런 감정이 그리고 재영이랑
뭔가 더 이상 이제 이 촬영이 끝나면 이제 뭔가 재영이라는 사람과 상우라는 사람의 뭔가 그런 케미도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되게 서운하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울었어요. 그 두 분의 이런 말씀들이 지금 팬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아, 어, 그만큼 몰입하면서 캐릭터에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네. 이런 질문도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가 쌈플릭스지만 쌈차로 성공님께서 재찬 배우님한테 질문을 주셨대요. 재찬 네. 배우님, 아이돌 활동하실 때 화려한 헤어 메이크업 코디를 주로 하셨을 텐데, 상우는 이제 그에 비하면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느낌이 색다르셨을 것 같은데, 극중 상우 의상과 관련해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하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 옷을 입은 적이 있다거나 같은 말이죠. 근데 사실 뭐 아이돌로 활동을 하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근데 사실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제 아이돌 활동할 때도 최대한 메이크업 선생님께 연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막 이질감이 들지는 않았고 또 의상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상우가 그 컨버스 신발을 신고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한 번도 안 바뀌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화부터 8화까지 모든 상우의 신발은 검정색 컨버스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근데 상우가 사실 그럴 것 같긴 해요. 이제 뭔가 신발 컬렉팅하는 취미도 없고 그냥 딱 실용성 있으면 돼서 이제 딱 실용성 있는 모든 차게 신어도 어울릴 만한 그런 캔버스 하나를 그냥 구비해놓고 이제 뭐 찢어지거나 닳거나 하면 새로 사고 그럴 것 같아서 캔버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두 배우께서 아까 전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왓챠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 이제 두 분 모두 배우로서 이제 부담감이 이제 컸는데 이제는 떠날 보낼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또 이제 아쉽고 이런 마음을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마침 왓챠 공식 계정이 들어와가지고 어, 그 사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 많은 팬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두 배우가 그리고 김수정 감독님이 왓챠의 효자라는 거를 이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배우 박서함, 박재찬, 김수정 감독님과 함께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 시멘틱 에러 관객과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네. 쌈님께서, 박사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독방 인원이 꽉 찬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어, 놀랐는데,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온 커뮤니티가 박사함과 박재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왜 이제야 이 두 분을 알게 됐는지 후회된다는 늦덕들이 많습니다. 입덕하자마자 최애를 나라에 빼앗겨야 하는 이제 이 팬들한테 위로 한마디 해준다면요. 지금 아, 군대를 가셔야 되는데, 예, 좀 팬분들께 네네. 좀 위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게 말찬이나 저나 실감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근데 이게 시내 20일 그 품절 났다고 하면서 재찬이나 저나 정말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일매일 둘이 연락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짠가? 진짠가? 정말 둘이 이럴 정도로 진짜 감사한 마음뿐이고 또 이게 그러니까 뒤늦게 박서함이나 박재찬을 알게 돼서 후회한다 이런 말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누군가를 그렇게 시간 내서 좋아해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너무 감사한 말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군대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좋게 생각하면 제가 감독님과 저의 이거 비하인드인데 제가 촬영 정말 하루인가 이틀 전에 영장이 나와서 그때 갈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아,
기회를 주셔서 순탄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좋은 결과 내고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고 다행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성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아니, 마. 재찬 씨는 이제 좀, 예, 좀, 울지 마. 예. 지금 이제 선수관을 꺼내고 있는데, 아니, 저기, 네네. 예, 재찬 씨, 저기, 싸움 씨 군대 가는데 응원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근데 사실 뭐, 네, 잘 다녀오시고, 몸 건강히, 근데 되게, 멀리 떨어질 것 같은데 막 그렇지도 않아서, 예, 건강히 다녀오시고, 이제 아프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고, 네,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예, 고맙다. 예. 저도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음이 이제, 예, 건강하게 잘 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서함하고 재찬에게 새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서함하고 재찬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자기의 캐릭터를 세자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해자요? 이번 드라마에 예, 세 글자로 이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에 모든 것들, 달성한 것들을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정말 우주만큼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표시 2개 정말 행복해져요. 라고 이제 응원을 주셨어요. 그 두 분께서 이제 각자 맡은 캐릭터를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세 글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장재영은 또라이요. 또라이. 네. 왜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좋은 의미로도 또라이고요. 왜냐면 정말 감정에 대해 솔직해서 그거에 대해 직진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정말 좀 싫으면 싫고 좋은 건 좋고 또 또 한편으로는 상우가 싫어한다고 상우가 싫어하는 것들을 엄청 하거든요. 커피를 다 뽑아온다든가 정말 빨간색으로 무장하고 상우한테 간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와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찬 씨께서 그 상우라는 캐릭터를 이제 세 글자로, 방금 이제 재영이는 또라이고 상우는 이제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재영이 형이 말하는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추상우는 그냥 추상우 같아요.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아, 굉장히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내가 진짜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 같아서 이거 뭐 다른 말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아니, 지금 이제 두 배우분과 이제 감독님과 같이 있는 조연나 기자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조연나 기자가 인터뷰한 배우분의 이제 맡으신 캐릭터를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 두근두근.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음, 네, 그 표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연나 기자. 네, 시간 기대하고 조금 있습니다. 드릴게요. 근데 저는 두 분 하면 일단 컬러가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장재영은 레드, 추상우는 블랙 이렇게 좀 컬러가 좀 더 떠오르는 것 같아서 레드와 블랙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레드와 블랙으로 이제 표현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 아무래도 장재영은 계속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그렇고 그 상우를 괴롭히기 위해서 빨간색 옷을 의도적으로 입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레드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리고 상우 같은 경우는 항상 의상이 블랙으로 입고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작에서도 보면 그 장재영은 그 어떤 장재영의 스토리 앞에 붙는 것도 되게 컬러풀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상우 같은 경우는 계속 1, 0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어떤 공대생의 그런 면모가 되게 잘 강조되는 이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블랙과 레드 캐릭터로 그 컬러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그 미대 출신답게 컬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나눈 동안 또 재밌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